내가 제일 잘 가르칠 것 같아서. 봐봐. 내가 일단 지수 로그를 가르칠 건데 지수 법칙이랑 지금 로그의 성질 같은 걸 지금 내가 너네한테 가르친다고 해봐. 기분 나쁘지. 그치? 그래서 지수 로그는 마지막 단원으로 뺐어요. 그리고 지수 로그 그래프부터 시작을 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지수 로그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수열까지 딱 찍고 그 6단원이야. 7단원의 마지막으로 지수 로그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끝내자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저번 수업보다는 살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네 혹시나 나갈까봐 오늘 수업이 수1에서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거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또 왜 하냐면은 오늘 수업조차도 쉽다. 그럼 입안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신계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원래 네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만 진행해 볼게. 첫 번째, 올해 수능에 나와요. 안 나오면은 나한테 나중에 찾아오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지수로그 함수 교정 관련 문제, 미지수 결정 문제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나올 주제 중에 하나고 이제 포지션 둘 중에 하나로 출제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번 포지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번 포지션으로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한테는 어떤 걸로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단원을 좀 잘한다고 하면 21번이 나오는 게 좋고 내가 좀 못한다 하면 9번으로 나오는 게 좋지. 근데 가끔 두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한 문제, 뒤에 한 문제. 재작년 수능 있죠? 재작년 수능은 9번에도 하나 나오고 13번이었던 것 같은데 13번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다시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4점짜리 하나 먹고 중킬러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8점까지 올릴 수 있는 단어니까 잘 집중해봐. 근데 보통 이 지수로그 함수 교정 관련 문제는 그냥 4점짜리 보통 9번에 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21번까지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볼게. 1교시 내용이야. 그리고 너네가 이제 수원 좀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개형이라는 주제를 너네 보통 이제 개념 수업 처음 들으면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거든요. 그 1시간 반 동안 너네 수업 들었던 걸 내가 10분 정도의 이제 요약 정리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지수로그는 어떻게 개형이 결정되는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거야. 그래서 1교시 이거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인데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이 맞는 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볼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이 1단의 네 번째가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예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킬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킬러로 나올 수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까지 이제 완전히 섭렵한다고 하면 어쨌든 너네는 수능에서 일단 최소한 8점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8점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 근데 오늘은 이제 4번까지 못할 것 같아요. 강남에서 수업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까지 딱 깔끔하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 자, 봅시다. 오늘은 개념 설명을 안 해요. 이것도 부탁할게. 자, 이 단어를 내가 개념 수업을 한 30분 해야 되거든, 지금부터. 이러면 너희 다 자. 왜? 되게 지루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게. 문제를 풀어주면서 내가 이 세 개의 내용을 정리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네는 집에 가서 그 세 개의 내용을 앞에다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너네가 또 그걸 못할까봐 내가 그 필기 부분 보면 첫 페이지에다가 뭐 이상한 글귀를 되게 많이 써놨거든. 너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걸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볼게. 1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문제 풀면서 바로 할게요. 자, 보이나? 자, 1번 문제가 좀 오래된 문제죠. 근데 내 기억으로는 확실해.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이 문제 생각보다 빠르게 못 풀었어. 자, 빠르게 푼다의 기준은 무조건 5분이에요. 어쨌든 간 중킬러, 킬러를 제외하고는 5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돼. 어떤 4점은 상관없이. 근데 이 문제가 기억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등급 학생들이 5분 안에 못 풀었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서 한번 지금 들고 와봤어요. 자, 이유를 알려줄게. 너네 내가 저번 수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수학 문제를 풀려면 너네가 어쩔 수 없이 뭐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지수를 설정하죠. 근데 저번에 또 언급했던 것 같아요. 미지수를 설정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 자, 우리 일단 수능 수학에서는 미지수 3개 놓는 거 일단 뭐라고요? 교과 과정은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네 놓는 것 뿐인 거지. 그럼 봐봐. 자, 미지수를 하나 놓으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야? 그쵸? 미지수를 놨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나는 관계식을 작성을 해야 돼. 이게 원칙인 거라고. 그럼 봐봐. 너네가 자, 수학 문제를 지금 아직 잘 안 풀리잖아. 잘 안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미지수 하나 놨어요. 그럼 관계식 무조건 써야 돼. 근데 또 다른 미지수를 놓는 순간 그 관계식을 안 써.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걸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 식도 나오고 저 식도 나오고 쓸데없는 식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뭘 연립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에 연립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도 벌어져요. 0은 0이다. 1은 1이야.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왜?
똑같은 식을 두 번 연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어쨌든 간 너네가 미지수를 설정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1번 목표는 관계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무조건 관계식도 몇 개? 두 개 작성해야 되죠. 봐봐, 세 개면 세 개 작성해야 되죠. 그럼 일단 못 풀어요. 아, 물론 풀 수 있죠, 너네는. 자, 네 개는.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미지수 네 개 잡고 수능 문제를 풀 바엔 그 문제 버리세요. 왜? 자, 어쨌든 네 개 잡 풀면 15분은 걸리거든. 15분 동안 이 문제를 풀었다고 치자. 너네는 점수를 까먹은 거야. 왜? 우리 평균적으로 이래야 돼. 4점 무조건 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치? 근데 15분 동안 다시 세 문제 풀 시간 동안 한 문제 푼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한 문제 더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미지수 3개까지는 연습해야 돼. 근데 미지수 4개 놓는 연습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야, 물론 이거지. 다 풀었어요. 29문제를. 그치? 근데 30번에서 미지수를 4개 잡으면 어쨌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시간은 한 40분 남았네. 그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의 약속은 미지수는 2개만 잡는 건데 어쩔 수 없을 때 놓는 게 3개인 거예요. 왜? 미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계식도 많이 작성해야 되고 연립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딱 하나네. 뭐? 어떻게 하면은 미지수를 최소화하는지. 이것만 오늘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다시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수능 수학에서 항상 그래서 이런 걸 줘요. 난 이런 걸 특수기하학적 상황이라고 해. 이 문제에서만 제시한 기하학적 성질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봐. 근데 이 문제 잘 푸는지 못 푸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눈으로도 풀 수 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자, 보통 대다수의 대한민국 99%의 학생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일단 미지수 몇 개야? 일단 한 개. 그치? 그치? 그리고 근데 그 미지수가 하필이면 구하는 거야. 관계식 하나만 나오면 돼.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로 미지수 설정 안 하고는 절대 못 풀 것 같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 1등급 이하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해. 요거 X좌표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파. 이 녀석의 X좌표 뭐라고 나와요? 베타. 그럼 미지수 3개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럼 봐봐. 내가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볼게. 아, 그리고 이 얘기 할게. 너네가 수학 1을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수학 1 잘하는 방법.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걸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거는 그냥 이 문제 보고 나서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적는 거야. 이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적어야 돼요. 자, 봐봐. 문제 써 있어요. A를 구하라고 했죠. Y는 로그 AX인데 A를 구하라고 했어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하면 돼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만 구하면 돼. 그치? 근데 너네 그 곡선 위에 한 점을 이런 걸 구할 거야? 바보잖아? 이런 거 구할 거야? 멍청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누굴 구해야 되겠어? 뭐 둘 중 하나겠지. 요거나 구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일단 구해야 될 대상은 어차피 P라는 점이고 교점이기 때문에 저 P라는 점의 좌표를 그냥 가볍게 나는 뭐라고 놓을게? 알파 정도로 놓을게. 그래서 쟤를 원래 그래서 베타로 놓는 거야. 대다수 학생들이. 근데 잘 봐봐. 이 문제에서 주어진 특수기하학적 상황 하나 있죠. 뭐야? 내가 일부러 임팩트 있게 써놨어요. 맨 위에다가. PQ가 지름이래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너네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통 이거 몰라서 4단원 문제 애들 잘 못 풀어요.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원에 가장 중요한 건 중심. 그치? 그럼 봐봐. 일단 이 원이 나왔으니까 이 원의 중심이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봐봐. PQ가 지름이래. PQ가 지름이라고 왜 알려주고 싶어? 저 PQ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원의 중심에 관심을 가질 건데 아니야 다를까.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방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거라고. 그치? 자, 봐봐. 그럼 이 원의 중심은 하필이면 어디 있어요? 4분의 5,0, 즉 다시 말해 X축 위에 있지. 봐봐. X축 위에도 있으면서 PQ라는 직선 위에도 있지. 그럼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야?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가 누구라는 거 4분의 5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어? 자, 봐봐. 원에서 중심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누구예요? 반지름이지. 그럼 봐봐. 이 녀석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지. 반지름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는 똑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잠깐 해볼게. 자, 이거 내가 1년 동안 계속해서 할 얘기 중에 하나고 너네 수학 실력 이제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너네 알아? 비율관계라는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쉬운 예제 들어줄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래요. 그럼 너네 이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나요?
1대 2대 3은 말이 안 된다. 2대 3대 4라고 하자. 이렇게 놓자. 자, 비율관계라는 거를 수능 수학에서 어떻게 쓰는 줄 아셔야 돼요. 비율관계를 주어졌다. 하나의 미지수를 표현하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2대 3대 4니까 2K, 3K, 4K 미지수는 한 개만 놓는 거야. 하실 수 있겠죠? A, B, C라고 놓고 A 대 B 대 C를 1대 2대 3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준 거야. 자, 길이가 같다는 것도 비율이 1대 1이라는 걸 준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이걸 알 수 있지. 아니, 좀 더 가면 사실상 어떤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합동이라는 사실도 알아. 저 사실을 이용해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너네 또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알잖아요. 로그의 함수값이 다르려면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요? 아니, 로그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려면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요? 역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놓는 사람은 1등급 이하의 대다수 학생들. 자, 근데 내 생각에 92점 정도만 돼도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중심에 주목하고 저거 알파분의 1로 바로 나요. 이게 차이예요. 아실 수 있겠어요? 너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결국 뭐야? 내가 새롭게 도입한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치? 그리고 원래 있던 미지수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관계식은 무조건 몇 개?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그럼 너네가 여기 쓸 수 있는 관계식이 뭐겠어? 이 4분의 5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명확한 숫자는 저번 시간에 말했지. 계산의 도구라고요. 이 길이랑 같지. 어차피 합동이라서.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 등장하지. 첫 번째 관계식 뭐예요? 첫 번째 관계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얘니까 두 개 더해서 2 나눈 게 얘인 거야. 그래서 사실상 뭐라고 했었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이 녀석의 몇 배다? 2배인 2분의 5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가 알파분의 1보다 크니까 알파는 1보다 크겠지? 대충 봐도 찍히지 않아요? 알파는 몇이야? 인 거예요. 자, 그래 알파 구했어. 그럼 알파 구했으니까 사실상 뭐예요? P의 X좌표를 구했어.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P의 Y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Y좌표만 구하면 되지? 그럼 Y좌표를 어쨌든 뭐 미지수 놔야겠지? 그럼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하지? 그 또 하나의 관계식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자, 저번에 이런 얘기 했죠. 자, 명확하고 특정한 숫자들 있지. 걔네들을 왜 주는 거라고? 계산의 도구로 주는 거야. 자, 이 4분의 5도 계산으로 준 거고 이 16분의 13도 계산으로 주는 거라고. 근데 봐봐. 내가 사실상 너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반지름을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해도 되지. 하지만 봐. 애초에 방정식을 알지. 자, 그것도 아셔야 돼요. 너네 앞으로 있잖아. 교점 정보는 왜 주냐면은 활용하라고 주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어쨌든 간 이 원의 방정식도 하필은 P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 P라는 점이 2의 좌표를 이렇게 딱 넣는 순간 Y좌표가 빵 나온다고. 끝난 거예요. 됐지? 이렇게 푸시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5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딱 1등급인 것 같아요. 2등급이 이 문제 못 풀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10분 걸려요, 보통. 이해돼? 3등급은 솔직히 시험장에서 이 문제 못 풀어요. 그게 3등급이에요. 됐어? 자, 넘어갈게. 자, 2번. 뭐 하는 거라고? 여기에 X좌표에다가 누구 넣으면 2를 넣으면 된다 했지? 자, 나 암산 좀 빨리 할게. 어차피 이런 건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4분의 3의 제곱은 16분의 9죠. 16분의 9를 빼면은 Y의 제곱이 그럼 누구로서 나와요? 16분의, 그쵸? 4니까 4분의 1. 어우, 예쁘게 나오지?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가 2분의 1이에요. 됐어?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다 넣으면은, 자, 2분의 1이라는 게 로그의 A의 2인 거니까 A는 몇이 되면 돼? 4가 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어? 어렵지 않지? 딱 5분 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게. 자, 다음 문제 주목해봐요. 자, 1, 2, 3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넣은 이유가 명확하거든, 전부 다. 1번에서 가르칠 거, 2번에서 가르칠 거, 3번에서 가르칠 거 진짜 명확해. 자, 해년마다 윈터스쿨 때 이거 물어보는데요. 대답해봐요.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서, 자, 말해봐요. 역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일단 너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뭐 그러니까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럼 마음속이라도 계속 대답해야 되거든. 자,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해. 역함수가 뭐야? 좀 이제 소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대답해봐. 역함수는 뭐예요? 자, y는 x 대칭, y는 x 대칭. 또 다른 의견. 좋다. 이거.
자, 내가 항상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매력적인 오답을 얘기하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네가 뭐라 했어요? y는 x 대칭.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 정의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좀 이해가 되려나? 자, 너네 이등변 삼각형 알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하는 게 정의죠. 근데 너네가 지금 마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요 라고 말한 거야. 이건 뭐예요?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역함수의 정의가 y는 x 대칭이 아니고 역함수의 정의 때문에 y는 x 대칭이라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다시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니네가 말하는 성질이라니까? y랑 x 바꿔서 말하면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죠. 정의역과 치역을 뒤바꾼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요. 다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x라고 놓죠. 일반적으로 치역을 y라고 놓죠. 정의역과 치역을 뒤바꾼 거를 누구라 한다고? 역함수라고 정의한다고. 쌤, 그게 무슨 말일까? 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 배웠지 분명히. 그때 y는 x 대칭을 안 가르쳐.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어에서 가르치는 건 역함수 자체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 그래서 역함수 어떻게 가르치는지 대충 소개해 볼게. 교과 과정에서. 자, 너네 이거 맨 처음 함수 배울 때 항상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1, 2, 3, 4. 자, 그리고 여기는 2, 3, 4.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은 4를 쏴요. 2는 2를 쏘고 3은 3을 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결정됐을 때 우리 역함수는 뭐라고 정의하죠? 반대로 쏘는 걸 역함수라고 정의하고 F 인버스라고 보통 쓰죠. 즉 다시 말하면 역함수는 이거야. 1이 4를 쏘면 역함수라는 거는 4가 1을 쏘는 이 관계를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럼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그래서 뭐죠? 그래서 1대1 대 0이야. 왜? 봐봐. 만약에 이 함수가 2, 3, 4 말고 5가 있었다고 칠게. 그럼 함수는 잘 정의되죠. 근데 역함수는 왜 정의가 안 되죠? 5가 쏘는 게 없죠. 함수의 정의가 x에 따라 y가 하나씩 결정되는데 이 5가 결정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다시 볼게. 역함수는 일단 1대1 대 0이어야 돼요. 그럼 역함수의 정의는 뭐다? 그냥 정의역과 치역을 뒤바꾼 거야. 이 녀석이 함수 fx의 정의역은 x인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그냥 y인 거야. 그럼 역함수의 치역은 x인 거라고. 선생님,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죠? 자,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논리체계를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문제 볼게. y는 8x제곱 함수가 있고 y는 4x제곱 함수가 있죠. 근데 저 앞에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20이래요. 그리고 저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라. 이런 문제인 거야. 이해돼? 잘 따라오고 있지? 어차피 실험만 봐도 돼. 안 풀어보신 분들은. 근데 너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를 볼 건데 두 삼각형의 공통점이 있죠. 뭐? 높이는 같죠? 자, 그럼 봐봐. 어차피 이 삼각형의 높이랑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사실상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 비는 누구의 의존적으로 변해요? 이 변의 길이야. 그럼 봐봐.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아, 이 녀석의 x좌표를 구하고 이 녀석의 x좌표 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x좌표 구하고 이 녀석의 x좌표 구해서 그 차이의 비율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는 치역이 누구예요? y죠. 근데 너네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대상들은 누구 값이 돼야? x 값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해. 앞으로 있잖아. 너네 역함수 그릴 일은 없어요. 수능 수학에서. 아니, 있을 수 있어. 딱 이거야. 역함수를 그리세요. 그럼 그려야 돼.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역함수를 그릴 일은 미적분 선택자까지 난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 없어. 진짜 그리면 안 돼. 역함수를 그리니까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우리 너네 이 정도 기본적 사실을 안다는 전제에 수업을 할 거거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역함수 관계죠. 봐봐. 이렇게 물어볼게. 너네 어렸을 때 역함수 처음 배울 때 FA가 B라고 해. 그리고 F 인버스를 G라고 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항상 너네가 이 역함수 관련 문제를 풀 때 여기다 옆에다가 항상 뭐라고 써요? G, B는 A다. 라고 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겠어요? 봐봐. 우리 정의역과 치역을 D 바꾼 게 역함수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 녀석의 정의역이 X잖아. 이 녀석의 치역은 Y잖아. 일반적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어때요? 이해돼? 그러니까 역함수는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정의역을 X로 Y를 치역으로 하면은 그냥 함수인 거고 정의역을 누구로? Y로 치역을 X로 하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오히려 이렇게 할게. 너 이런 표현 잘 이해하지? 양변의 로그 4를 취해봐.
그게 역함수 관계야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 녀석이 내가 구하고 싶은 대상은 x니까 다시 여기다 x가 몰려 y가 나오잖아.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상 역함수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함수인 거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 것뿐인 거야. 이해돼? 다시 봐봐.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 것뿐인 거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 것뿐인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역함수는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함수의 역함수 관계는 이미 있는 거야. 다시 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를 넣을 때 나오는 y의 값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고, y에 대응되는 x의 값을 결정하는 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돼? 자, 이 얘기를 그럼 쌤 왜 했어요? 봐. 너네 이 x의 좌표가 바로바로 눈으로 안 나면 곤란하다 이거지.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 써있지. y에다가 a를 넣었을 때 x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역함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을 바로 누구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눈으로 안 되면은 나쁜 말 조금 할게요. 이게 수능 시험장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 진짜로.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잘 따라와봐. 그러면 s의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s의 밑변의 길이는 로그 4에서 a에서 b 빼면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죠 우리? 로그 성질 정도 안다는 전제로 수업할게. 자, 그럼 주황색의 밑변의 길이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밑만 누구로 바뀌면 되겠어? 그쵸? x는 로그 8의 y라고 어차피. 됐니?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밑변비는 달라지는 게 딱 이거밖에 없지? 여기를 그냥 8로 바꾸고 b분의 a로 바꾼다라는 거밖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럼 너네 알지? 밑이 4면은 2의 제곱은 나갈 때 2분의 1로 나가지 2의 3승은 앞으로 나가지. 그럼 여기는 2분의 1, 3분의 1이지. 둘 다 6 곱해요. 그럼 3대 2죠? 그래서 이 녀석의 밸런스는 몇 대 몇이라고? 3대 2라고. 근데 주황색이 20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2대 3면 얘는 몇인 거야? 30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눈으로 풀어야 돼요. 나중 되면은.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갈게. 3번입니다. 3번까지 풀고 내용 정리 하나만 할게. 그래서 배울 것들이 좀 명확했던 문제들입니다. 이제 또 물어볼게. 그리고 좀 이따 3번, 4번, 5번 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거든. 좀 이따 한번 이해를 잘 해봐요. 비교를 잘 해봐야 돼. 수능 문제들을 분석을 잘 해봐야 돼. 눈치껏 보이죠? 두 함수는 무슨 관계 있죠? 그렇죠? 역함수 관계 있죠. 근데 방금 역함수라고 이제 대답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치? 아마 그래 속으로 이제 다 알고 있어. 역함수다. 왜? 야, 그림상 역함수처럼 보이죠? 그치? 그리고 대충 생각해보니까 역함수 맞는 거 같지?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냥 본인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없어요. 역함수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겠어? 있어야 돼. 근데 없는 친구들이 여기서 내 생각에는 절반 넘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은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이제 곤란하다 이거거든. a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는 일반적 지수함수가 있어. 평행이동을 하는 지수함수가 있지.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쓰면 안 돼?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대답해봐. 혹은 나한테 그냥 대답해봐. 이 녀석 역함수는 누구예요? 로그에 다시 y는 로그에 a에 x 마이너스 q 더하기 p. 자, 이거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바로 된 사람 봐봐. 그러니까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지. 이 인원 중에서. 물론 이제 쑥스러워서 안 되는 사람 있다고 쳐도 20%밖에 안 되잖아. 이게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봐봐. 역함수를 쓸 줄 몰라. 그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다 알려줄게. 근데 괜찮아. 왜? 우리한테 1년이 남았거든요. 답은 이게 맞아요. 로그의 a의 x-q 여기 p.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 지금부터. 봐봐. 너네가 이걸 한 번도 안 배웠을까? 여기는 모든 사람. 센 풀 줄 안다며. 센에 이런 게 있거든. 그치? 한 번 해봤을 거야. 근데 왜 까먹었을까? 그냥 외웠거든요. 그냥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유를 알고 외우면 오래 기억이 남어. 봐봐. 이 함수. 이 함수는 어떤 함수죠? y는 a의 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이해돼? 이 함수는 어떻죠? 베이스 함수가 누구죠? y는 로그의 ax가 베이스 함수죠. 이 함수를 x축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Q만큼 Y축 방향으로, 아이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해봐. 쌤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했잖아. 역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 거라고요. 그럼 봐봐. 너네 원래 알고 있는 게 있지. 원래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죠. 그럼 역함수야. 그치? 정의역과 치역을 그냥 바꾼 거라니까? 근데 이 녀석이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은 이 녀석은 역함수니까 X 대신에 Y가 P만큼 움직이고 Y 대신에 X가 Q만큼 이동해야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외우니까 까먹은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그래. 지금 대답한 뭐 알고 있다고 한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거 역함수는 얘다 라고 외웠을까? 외워서는 이거 1년 동안 기억 못한다. 뭐 하면 돼? 이해하면 돼. 자, 죽을 때까지 안 까먹겠지. 선생님 까먹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로 고민을 해봐. 야, 그래도 안 되잖아. 꼭 그려봐요. 그려서 움직여봐. 진짜.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외워야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볼게. 없었어도 바로 돼야 돼.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왜? X축 방향 1만큼 움직였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 아니,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지? 그럼 뭐야? 저거 상수함이 있어요. 여기 이걸 잘못 썼죠? 함수를. 위에 거 잘못 썼어요. 위에 걸 잘못 썼어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너네 어떻게 거짓말했어? 역함수 아니었네 그러면. 느낌상 그쵸?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으면 지랄하네. 자 볼게. 자 어쨌든간 이래야 역함수였던 거죠. 괜찮았을까? 여기까지. 자 봐봐. 야 둘이 역함수래. 근데 역함수라는 사실을 안 쓰고 문제를 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쓰면 돼. 아까 친구들 말했죠.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 Y네스 대칭. 이걸 안 쓰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어이씨 망했다. 그냥 할게. Y는 X의 애초의 대칭이죠. 자, 너네 선대칭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대칭 됐다는 거는 거리가 똑같으면서 수직으로 대칭된 거지. 이해돼? 그래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 어차피 지금 무슨 함수랑 자, 요 함수라고 할게. 요 함수라고 할게. 요 함수랑 요 함수가 지금 Y는 X 대칭 관계인 거야. 그럼 봐. 우리 선대칭이라는 거가 기울기가 수직이면서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사건인 거지.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대칭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가 2,3이니까 B의 좌표를 누구라고 하시면 돼요? 3,2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X 증가량이 1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인데 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5 하시면 되니까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 건 뭐냐면은 일단 미지수 한번 줄여보라는 거. 그치? 그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아까 가르쳤던 게 뭐죠? 역함수의 정의를 한번 알려줘 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여기서 알려준 건 뭐야? 지수함수가 어떤 게 주어져 있어도 역함수는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이 정도. 일단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가르쳐 볼게요. 1번은 지우면 안 돼요. 너네 이제 나와의 약속. 아니야. 니네 수능 시험장 들어갈 사람이라면 이 약속을 해야 돼요. 자, 너네 아나? 쉬운 문제를 딱 넘기고 첫 페이지에 요 1번, 첫 번째 장에 몇 번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번, 10번 있고 넘기면 이제 11번 이렇게 딱 나와요. 그치? 자, 보통 그래서 11번에 이 문제가 나오기 되게 좋거든요. 혹은 이제 9번쯤에 이 문제가 나오기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시험지를 딱 넘겼어요. 근데 딱 봐도 지수 로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너네가 최초로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일단?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 정도는 이제 한번 풀어본 거고, 그치? 본격적으로 이제 준킬러 풀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너네 이거부터 물어보자. 지수함수의 밑이 결정하는 게 뭐죠? 일단 밑이 뭔 줄 알아? 얘네가 이제 수학 1은 비교적 2보다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밑이, 이런 걸 밑이라고 하죠? 그치? 지수 로그 함수의 밑이요. 자, 밑이 결정해지는 요소가 뭐예요? 지수 로그 함수에서? 뭐죠? 누가 대답했는데? 좀 더 쉬운 얘기 해볼까? 자, 2차 함수에서 최고차 항의 개수가 결정해주는 게 뭐예요?
좀 더 쉬운 거 해볼까요? 1차 함수에서의 1차항의 개수가 결정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죠. 즉 다시 말하면 함수의 무슨 생김새, 모양이야. 2차 함수도 그래 너네 맨 처음에 이렇게 배워. 자, 너네 그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능 수학에서 그래프라는 걸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일단 봐봐. 2차 함수를 예를 들게. 일단 2차 함수 첫 번째로 뭐 가르치죠? x제곱 가르치죠. 그 다음 누구 그리지? 거기다가 2x제곱 그리죠. 즉 다시 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변함에 따라 그림이 변한다는 걸 가르치지. 그 다음에 누구 가르치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가르치는 거야 항상. 그치? 그래서 우리 수능 수학에서 매번 똑같아요. 그래프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는 모양 결정 요소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가르쳐. 항상 그랬어요. 여태까지 우리 인생하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밑이 결정하는 요소가 뭐야 결국에. 그래서 모양이에요.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밑에 관심을 가져야 돼. 자, 오늘도 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자, 봐봐. 너네 센이나 혹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쉿 이렇게 나와. 내신 시험은. 그치? 이 중에서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을 통해서 로그 2x랑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죠. 들어본 적 있죠? 그거 왜 나오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 보통 이렇게 나오지, 수능에서. 자, y는 로그에 2의 x-1 이딴 거 나오지. 그치? 돼, 안 돼? 되지? 니은에서 뭐 나오지? y는 이제 2분의 1 x, 아니, 좀 쉬운 걸로 하자. 2의 x 이딴 거 나오지. 그치? 봐봐. 얘네들은 겹쳐질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얘는 평행이동 하면 되고, 얘는 대칭이동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너네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순간 이제 낚시되는 게 이런 건 같아. 이거 어때요? 이거 너네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안 되지 이러다가, 왜? 3배 확대한 거니까 모양이 달라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중에 알게 되지. 너네, 요 공식 알죠? 3은 어떻게 쓸 수도 있죠? 2의 로그에 2의 3이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2x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결국에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밑을 전부 다 2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1도 마찬가지야. 2분의 x도 2의 마이너스 x라고 바꾸면 되니까 밑을 2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내신 시험에서 그런 문제를 물어봤다는 건 이 단원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다시 밑이 통일되면은 그래프를 평행 및 대칭 이동을 통해서 포개질 수 있어.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이 생긴 그래프를 막 어퍼치나 매치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한번 다시 물어볼게. 그럼 밑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는 아예 그냥 다른 함수야. 다시. 그러니까 로그 3x랑 2의 x제곱 하면서 그냥 다른 함수라니까. 이게 봐봐. 너네 로그 ax랑 이 원의 방정식의 기하학적 관계를 파악하려는 사람 없지.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푼 거야? 그냥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그냥 다른 함수니까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교점, 연립한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연립인 거지. 이걸 여기다 연립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특수 기하학적 상황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간 거야. 엄마 이제 돼?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하자고.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거야. 우리 수능 유형이야. 다시 수능에서 나오는 지수 로그 함수를 크게 나누면 딱 두 유형밖에 없어요. 1번, 2번. 1번. 밑이 통일된 경우. 딱 두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두 번째. 밑이 통일 안 된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풀이 전략이 다르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수능에서는 1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2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번이 많이 나와요. 왜? 자, 봐봐. 지수함수의 밑이 똑같으면 똑같다. 모양이 똑같다란 이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겠지. 다시 봐봐. 밑이 이고 밑이 3은 그냥 다른 함수라니까? 그럼 뭐로 풀어야 되나?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 단원에 별로 관련이 없는 단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압도적으로 수능 수학은 밑이 통일된 경우에서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이러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이것만 합시다. 안 돼요. 왜? 사설에 이런 것들 많이 나왔거든. 그건 사설이잖아요. 그럼 수능에 안 나오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수능이 한 30년 됐어. 그치? 이제 웬만한 거 나오고 다 나왔어. 자, 이거 솔직히 그게 낼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치? 그럼 이제 수능에서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한번 내볼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설 공부를 한 이유는 수능 유형이 안 나왔지만 안 나온 유형들을 만드는 건 사설이거든. 그치?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새로운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밑이 통일된 경우는 무조건 이거야. 포개질 수 있다니까? 관계가 있다니까, 두 도형은? 그치? 그래서 기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하 해석을 본다라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다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기하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밑이 통일되면은 두 함수의 뭐를 관찰해야 돼?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의 기하학적 관계를 파악하고 풀어야 된다고. 평행 및 대칭. 확인 후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좀 세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지 딱 넘겼어요. 어때? 밑이 통일됐어요. 근데 기하학적 관계가 파악이 안 돼요. 풀지 마세요. 왜? 파악 안 되는데 풀면 너네 10분 까먹거든요. 한 문제 틀리는 거라니까 무조건. 그냥 넘어가고 안 푸는 게 나아. 오늘 풀지 말고 수능 끝나고 나서 한번 집에 다시 풀어보는 게 낫다고요. 선생님, 안 되죠? 아니, 이 문제를 포기해서 너네 뒤에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다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넘어가야 돼. 밑이 통일된 건 무조건 기하학적 관계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깨질 순 있어. 자,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자, 너네 강사가 하는 말에 신뢰를 100% 하면 안 돼. 다시.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웬만하면 다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평소에 너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조금 이따가도 보여줄게요. 그래서 나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요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밑에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이따가 이 얘기 내가 왜 하는지 알려줄게요. 물론 내가 저격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말을 해서 조금 이제 애들한테 좀 비판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난 가르친다 이것도. 대수 해석을 하는 거야. 자, 밑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왜 대수 해석을 한다고? 자, 로그 3x랑 2의 x제곱 함수 그냥 아예 다른 함수라는 거니까. 그냥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아예 상관이 없는 함수야. 마치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연립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 자, 봐봐.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랑 이걸 연립한 방정식을 너넨 절대 풀 수 없어. 그치? 너네 로그 방식 못 풀어, 일반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연립 방식을 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지수를 늘리고 싶지 않을 테니까 출제자가 항상 주는 게 그래서 뭐라고 아까 전 말했지.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 쉽게 풀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준다고요. 특수 기하학적 상황을 줘요. 그래서 이 특수 기하적 상황들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야. 자, 봐봐. 삼각형이 있는데 굳이 이 새끼가 정삼각형일 필요 없지. 근데 문제에서 줘.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그럼 너네 뭘 쓰면 돼? 이 길이가 똑같아요. 혹은 이 각도가 60도 이딴 것들을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보통 그 특수 기하학적 상황으로 주는 것들이 이런 거지. 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이딴 걸 많이 준다고. 그리고 좀 자주 주는 것들이 이런 거 있어. 기울기를 막 알려줘. 방금처럼. 그리고 뭐 이제 평행 조건 주고 막 수직 조건 주고 이래. 이런 등등등 사실을 줘가지고 너네가 중동기하에 대한 기본적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추가적으로.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믹스 버전에서 나오는 게 사설목에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해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근데 이거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좀 이따가도 할 얘기해서. 특수기하학적 상황으로 기울기를 되게 많이 주거든, 이 단원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개 얘기해 볼게. 너는 기울기 정해보지? 멋있게 말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죠. 자, 너네 평행 이동이 뭐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커지거나 작아진다, 변화하는 거죠. y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지. 다시 볼게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 수학 1에서 비율을 준다? 그럼 뭐라고? 한 변수로 표현해서 이런 말이 아닐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사실상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몇 대 몇이라는 거? 1대 3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해서 풀란 얘기거든요. 아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기울기가 1대 3인데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10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시 기울기가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10이래. 그럼 얘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얘가 1이고 3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사실들을 지금부터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특수기하학적 상황 중에 하필이면 기울기를 되게 많이 건드려서 평가원은 여태까지. 그래서 오늘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 특히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자, 됐어. 자, 이제부터 그럼 이제 평가원의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4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 가르쳤던 게 이제 문장 단위 독해라는 거 좀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장 단위 독해라는 걸 한번 가르쳐 볼게. 4번입니다. 문장 단위 독해 해볼게요. 준킬러 수준만 다 문장 단위 독해로 이제 끊어놨거든요. 봐봐. 4번 문제예요. 한번 잠깐 보자. 그냥 문제만 볼게. 안 풀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y는 ax-1 함수가 있고 y는 log ax-1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곡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과 만나고 그 만난 점을 각각 a, b라고 했어요. 이게 첫 문장이야. 그래서 내가 그 첫 문장을 끊어 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거기다 글을 좀 써오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알려준 거는 그래서 그 a, b의 길이는 2루트 1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야? A랑 B랑 C로 둘러싸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석해 볼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두 곡선 누구야? 얘랑 얘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시, 일단 역함수 좋은데 일단 역함수는 아니거든요. 역함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좋은데 일단 그 생각을 해야 되는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밑이 통일됐어요. 일단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기하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끌어가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 두 곡선은 분명 기하학적 사실 성질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 문제는 있잖아. 1등급 학생 대부분이 못 풀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한 96점 정도 맞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편하게 좀 풀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준킬러긴 하지만 거의 킬러의 역할을 했던 좋은 문제예요. 보통 못 풀었어, 이 문제.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를 이제 선배들이 왜 못 풀었을까를 고민해볼게. 자, 그래서 내가 아까 3번 문제랑 이 문제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아까 기억나니? 아까 3번 문제가 이랬죠. 2의 x-1의 역함수는 log 2의 x 더하기 1이었지. 근데 봐봐. 이 함수는 x-1이니까 자, 이제 한번 대답해봐요. 이 녀석의 역함수는 누구여야만 해? y는 log a의 x 더하기 1이어야 되는 거지. 다시 x 더하기 1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도 x-1인데 x-지. 일단 당장 알아요. 일단 기하적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는 해야 되지만 두 함수는 절대 못 아니야. 역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못 풀었어요. 이해돼? 딱 이게 니네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해야 돼. 근데 그건 신기해급인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볼게. 그거 봐봐. 근데 또 96점 풀었단 말이야, 이 문제를. 그치? 그러니까 92점도 풀긴 풀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렸지. 96점은 잘 풀었고. 그리고 88점이 솔직히 많이 못 풀었거든. 88점이 이제 여기서 무너진 이유가 뭐야? 응용력이 별로 없어요. 역함수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풀지? 그래서 이렇게 푼 거야. A, 어쩌고. 아니, A가 있으니까 알파, 어쩌고, 베타, 어쩌고, 감마, 못 풀어. 그럼 미지수 안 발했잖아. 이미 미지수 3개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는 미지수 4개. 절대 못 푼다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계산만 25분에 딱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파악해 볼게요. 자, 그래서 92점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특징을 봐봐. 이 함수는 y는 ax를 1만큼 평행이동했죠. 이 함수는 log ax를 1만큼 평행이동했죠. 92점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밀면 돼요.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걸로 바뀌죠. 이게 88점과 92점의 차이야. 88점은 겁먹거든. 92점은 나는 수학을 잘해요라는 게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볼까? 밀어본 거예요. 그치?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했지. 그치? 상관이 없죠. 왜? A도 옮겨지고 B도 옮겨지고 C도 옮겨지겠지만 어차피 옮겨지겠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왜? 그냥 1만큼 평행이동만 하면 되고 넓이는 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옮겨진 도형에서 넓이 구하면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 이해했어? 이게 92점이에요.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 두 문제는 못 풀지만 나머지 문제는 푸는 거죠. 이해했어? 근데 96점의 사고가 딱 이거야. 걔네들보다 조금 한 단계를 더 생각하는 거지. 봐봐. 이 학생들이 지금 누구로 옮긴 이유는 y는 ax랑 y는 log ax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나는 log ax랑 ax는 y는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쓰려고 옮긴 거지. 근데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어째 봐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둘 다 뭐 한 거죠? 두 함수 다 1만큼 옮긴 거지. 야, 한번 생각해봐. 야, 얘도 1만큼 옮기고 얘도 1만큼 옮겼으니까 대칭축도 어떻게 하면 돼? 1만큼 옮기면 되지. 그치? 그럼 대칭축이 누구예요? 이게 쉬운 거라고. 그래서 수능은 딱 여기까지는 거. 봐봐. 야, 교과서만 읽고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솔직히 있어.
솔직히 있어요. 여기까지는 출제한다고. 다시 볼게. 그래서 이런 거지. 원래 대칭이었던 함수를 두 함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칭축도 똑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하지만 시험장에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다시 볼게. 나중에 가서 이런 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수능에 안 나오긴 하는데 사설에 좀 나왔던 게 있거든. 야, 이 함수도 평행 이동되고 이 함수도 평행 되는데 다시 얘도 평행 이동시키고 얘도 평행 시키는데 똑같이 안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칭 성질 유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해도 어떻게 돼요? 이 함수를 요렇게 옮겼다고 칠게. 얘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값이 다르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 함수랑 이 함수 대칭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일단 알아야 돼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대칭 함수가 아닌 거야. 선대칭 성질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해볼까? 이 함수를 있잖아. 요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어때요? 대칭 성질을 갖죠. 그치? 왜? 대칭축이랑 수직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대칭축만 좀 밀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엔 출제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되긴 해. 근데 과연 너네가 두 함수의 평행이동 방향이 다른데 두 함수의 대칭 성질이 유지되는 거랑 깨지는 게 과연 우리 교과서의 지식만 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는 생각일까? 난 이게 의문이긴 해. 그래서 평가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신기해서 가르칠게요, 이거는. 여기서는 안 가르칠게요. 자, 다시 명심해야 되는 건 뭐다? 원래 대칭인 함수를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대칭인 거야. 이해돼? 그 대칭축 똑같이 움직이면 돼. 근데 얘랑 얘가 다른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면은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특수하게 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나중에 가르칠게요. 일단 수능에서 안 나왔었어.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야.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봤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쓸 거야. 밑이 통일됐으니까 대칭 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지. 근데 나는 그래도 강사니까 그런 게 좀 잘 보이겠죠. 아, 어쨌든 생각은 그 96점 정도 학생이랑 똑같이 하겠지만 이 두 함수는 y는 x-1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이 두 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자, y는 x-1이라는 데서 선대칭 관계에 있구나. 자,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다. 자, 아까 3번 문제 기억해 볼게. 아까 3번 문제는 역함수였죠? 그리고 기울기가 -1이라는 직선이랑 만나서 두 점이 무슨 점이 됐었던 거야? 대칭점이 됐었지? 기억나? 똑같아요. 두 함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3번 문제랑 똑같이 몇이지? -1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은 사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저 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됐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3번과 4번의 차이가 뭐예요? 이 논리체계에서. 자, 와. 3번 문제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한 거야? 두 함수가 대칭인데 기울기가 -1이라는 직선이랑 만나기 때문에 대칭점이다. 거기서 끝났지. 근데 3번 문제와 4번 문제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뭐야? 자, 그냥 미세한 차이인데 봐봐. 내가 오늘도 언급했는데 한번 강조했는데 1번 문제 풀면서 기울기가 -1이죠. 그것만 줬냐고. 숫자가 줬잖아. 그치? 계산하고 주는 거라고요. 이해돼? 다시 봐봐. 아까 전에는 이 직선과 만나는 것에서 이 점을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치?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얘가 -x 더하기 4고 얘는 x-1이니까 누굴 알 수 있어요? 교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여기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너네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누군 거야? 자, 빠르게 되죠? 지금 누구의 직선과 이 하얀색 직선 얘와 이 빨간 직선 얘의 교점이 그냥 얘인 거야. 그럼 해보자. 바로 할게. -x를 넘겨요. 2x는 5. x는 2분의 5. 이 녀석의 좌표는 몇이야? 2분의 5. 2분의 5를 어차피 여기에 넣는 거야. 교점 정보는 활용하는 거라며. 그럼 얘는 2분의 5, 3. 됐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너네가 알아야 된다. 여기 잠깐 m이라고 넣을게.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런 거잖아. 어디까지 끌어내시면 돼요? m은 2분의 5다. 그래서 니네가 그 논리적 사후술 과정을 나름 나처럼 잘 써줬으면 좋겠어.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야. 그럼 봐, 두 번째 문장 한번 잘 봐봐. 두 번째 문장. AB의 길이는 2루트이죠. 잘 볼게.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아. 기울기를 줬죠. 자,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우리 너네 많이 풀어봐서 알아요. 몇 도랑 관련이 좀 있죠? 45도. 그치? 그래서 기울기 1이면 45도를 보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걸? 수험 공부하면서 루트 3, 루트 3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기울기로서. 그럼 몇 도라고 생각해봐야 돼? 30도, 60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거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1이라는 거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원래 평소 같으면 어떻게 노는 거라고? A 놓고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심지어 AB의 길이를 2루트 2라고 뭐야? 이거 계산의 도구야. 계산의 도구를 알려줬지. 그럼 사실상 이 길이가 2다, 이 길이가 2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기울기도 주어져 있고 길이도 줬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딱 이거라고. 됐어? 근데 쌤, 쉣. 짜증나는데? 봐봐. 나 A의 좌표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 좌표를 평행 이동시키면은 걔도 어차피 모르는 애야. 근데 그래도 이 A라는 값이 결정이라도 돼 있었으면은 이 좌표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값이 나오겠지만 미지수가 두 개. 다시 평행 이동을 함수가 얘다라고 하면 관계식 하나 나와. 근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럼 절대 안 풀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이만큼 평행 이동 관계라는 사실 가지고는 이 문제 못 풀죠. 그리고 너네 또 알아. 너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목적의식, 목적이 뭐야? 얘 구해야 돼. 다시, 쌤, 이거 왜 구하죠? 자, 봐봐. 아까도 말했죠. 아까 전에도 저 1번 문제 풀 때 로그 AX에서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물어봤지.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Y는 AX-1에서 A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지 이거 봐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이 점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알겠죠? 이 1대1 이제 왜 좋은지 알겠어? 봐봐. 얘가 지금 중점이잖아. 그럼 얘가 2면은 얘는 1,1이라고. 그치? 그래서 난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실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낫겠어. 1,1이라는 사실 써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고요. 항상 얘기했죠? 비율관계는 항상 한 변수를 표현하세요. 이건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지. 여기를 K로 놓고 여기도 K로 갖다 줘봐. KK. K 더하기 K가 2다라는 광식을 쓴 거야, 결국에는. 그치? 근데 너무 쉬우니까 그냥 암산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1만큼 뒤로 백하고 1만큼 올린 거니까 A의 좌표가 반대로 2분의 3, 2분의 5라는 거 알았지? 야, 그럼 다 풀었네. 그치? 교점 알았어요. A는 아까도 1번이랑 똑같이 구했어. 바로 해도 되지. 2분의 3을 넣을게요. 다시 이 말도 기억해. 교점 정보는 항상 대입하라고 활용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A의 2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몇이에요? 2분의 5예요. 결과적으로 A는 몇이에요? 4분의인가요? 4분의 25 제곱하시면 되니까. 그렇지. 그럼 A 구했어요. 그치? 그럼 봐봐. A는 일단 구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면 이제 목적의식이 생겼어야 되는데 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지. 이 길이가 이미 몇이라는 건 알고 있죠? 2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서 뭐 신발끈 공식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계산이 좀 많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건 좀 배제할게, 이 수업에서는. 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 알면은 이걸 밑변을 놓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럼 사실상 누구만 구하면 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C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린 수직거리, 이 거리만 알면 어쨌든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직선 알죠? 그럼 이 거리를 구하려면 C의 뭘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봐봐, 아니야 다를까? 그래서 A를 구해야만 하는 거야. C의 좌표는 뭔데? X에 엮는 거잖아. C의 Y 좌표는 그냥 누구라고요? A의 마이너스 1승인 거야. 다시 여기 엮는 거야. A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근데 내가 이제 이미 A를 알았으니까 A분의 1이 정확하게 말하면 A분의 1이죠. A분의 1은 몇이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제. 25분의 4예요. 아 그리고 진짜 이게 내가 미안한데 너네 그 공식 기억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아니, 당연히 기억하지. 니네가 만약 기억 못하면 이거 좀 힘들죠. 왜? 너네 고1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근데 좀 지금 미안한데 내가 몰라요. 나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안 해왔어요. 근데 수능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해줄게요. 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안 써, 일단. 야, 봐봐. X축 있고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칠게. 뭐 대충 한번 써볼게요. Y는 AX 플러스 뭐 B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칠게. 그래서 내가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어떨까? 요 정도. 뭐 좀 이렇게 쓸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너네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공식이 이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까? m,n이라고 할까? 이 정도. 그래서 뭐 루트 어쩌고 이런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 증명할지 모르잖아 너네. 그냥 외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외우지 말고 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봐봐. 내가 결국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너네 직선 알고 점 알 때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공식은. 그치? 그럼 봐봐. 여기다 m 넣으면은 요 좌표 바로 나오지. 아니 그냥 사실상 이거 암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구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이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 항상 바로 구할 수 있죠. 이해했니? 그럼 봐봐. 이 각도만 알면은 거리는 뭐예요? 그냥 L 코사인 세타야. 이 공식이 훨씬 쉽지 않아? 근데 그냥 니네가 그 공식 그냥 익숙해서 그게 더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거든. 다시 봐봐. 나는 점을 알면 이 L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 각도만 알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쌤! 니네 이제 딴지 올 건 이거죠. 저 세타를 어떻게 구해요? 이게 이제 문제야. 봐봐. 생각을 잘 해봐. 이 세타 있죠? 이 세타는 누구랑 똑같은 줄 알아? A가 탄젠트 세타죠. 이 세타랑 저 세타는 똑같아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하 선택자들은 사실상 이게 익숙해 되게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봐봐. 너네 2단어만 풀 게 아니지. 4단어는 논증 기하지. 방정식을 못 풀지. 특히 이제 기하 선택자들은 이제 너네가 기하적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지. 그럼 그냥 일반화될 수 있는 공식을 외워요. 봐봐. 얘는 반드시 누구랑 수직이야? x축이랑 반드시 수직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 노란색 직선, 애초에 이 노란색 직선은 누구랑 수직이에요? 얘랑 수직이지. 그럼 너네 알잖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탄젠트 세타인데 어떤 게 세타죠? 이게 세타인 거야 당연히. 그치? 이해돼? 그래서 봐봐. 얘 세타지. 수직이지. 그럼 얘가 누굴 수밖에 없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당연히 세타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너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잖아. 45도일 때는 이거 되게 많이 써. 너네 생각보다. 뭐 30도나 60도일 때 이거 되게 많이 써. 선생님들이 써보는 거 본 적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가 왜 항상 못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지만 맞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는 되는데 너네가 시험장에 쓸 수 없는 이유가 L 코사인 세타가 거리 공식이랑 똑같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봐봐. 그리고 이 공식이 좋은 점은 뭐야? 45도가 아니어도 30도가 아니어도 기울기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봐봐. 탄젠트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조심해야 돼. 쌤,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울기는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코사인이 뭐로 음수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값 붙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렇지. 문제 안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봐봐. 어차피 문제 다 풀었어요. 어차피 직선도 알고 점 아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주황색 구하면 돼. 예? 이거 훨씬 쉽지 않아요? 직선을 알죠. 어차피 이게 4잖아. 그럼 너네 이 길이 바로 갈 수 있잖아. 이 길이 몇이야? 25분의 100에서 다시 25분의 100에서 4 빼니까 95죠. 죄송. 96. 이거 몇 도야? 당연히 45도예요. 기울기가 45도였으니까. 괜찮아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뭐라고 땡기면 돼요. 이 정도 암산으로 구하시면 된다고. 루트 2분의 1 때. 지울게 이거. 그래서 저 길이는 그냥 여기를 누구로 나누면 돼? 코사인 45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거기다 살짝 누구 곱하시면 돼요? 원래 밑변의 길이가 2 루트 2였나?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거기다 2분의 1까지 딱 때리면 되는 건가? 딱 날라가요. 이게 문제 정답이야.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이거 아직 채워하는데 좀 걸릴 것 같아. 일단 당장 쓰지 말아봐. 내가 계속해서 쓸 거거든. 계속 쓰다 보면 너네가 익숙해질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정말 몰라요. 난 공식을. 넘어갑시다. 근데 너네 이제 재생도 제외하고 어때요? 이제 수능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시간도 들어봤고 오늘 들어봤는데 좀 겁나지 않냐?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고2 때 고3 넘어갈 때 내가 알던 수학 문제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고3 때 수능 특강이라는 거 풀어보죠. 이제 곧 풀 거야. 안 푼 사람들도. 수능 특강 예제 문제 풀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어. 근데 항상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고2 때 심정이 그랬어. 그래서 되게 쫄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솔직히 봐봐. 이게 방금 풀었던 문제가 뭐가 아니라고요? 킬러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 중킬러인데 중킬러 중에 좀 어려운 편이죠.
그치? 그래서 1등급 애들이 이걸 못 풀어. 봐봐. 고민해볼게. 너네는 과연 1년 뒤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야. 6월쯤 보통 포기해. 그래서 결국에 재수해. 이거야. 자, 내가 이 얘기 좀 항상 해줘. 봐봐. 너네 여기 6등급 이하 없죠? 없을 거라고 믿어요. 6등급은 미안하지만 진짜 나가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수업은 도움이 안 되거든. 자, 봐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너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있어? 지금까지? 나 진짜 인생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공부 열심히 했다. 또 없죠? 근데 1등급 맞는 애들 있지, 지금 여기에. 그치? 자, 열심히도 아닌데 1등급 맞지? 열심히 안 했는데 2등급 맞았지? 열심히 안 했는데 4등급 맞았지? 4등급이 못하는 게 아니지. 생각해봐. 4등급 몇 %예요? 중간보단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맞지? 내 말이. 그치? 그럼 봐봐. 야,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럼 중간 애들은 뭐예요? 중간보다 못한 애들은 뭐야?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절반은 어쨌든 공부를 안 해요. 너희도 알잖아. 절반 안 한다니까 공부를 아예. 그래서 일단 뭐야? 공부에 손이라도 대면 나와줄 수 있는 점수가 보통 4, 5등급이에요. 이해돼? 근데 봐봐. 우리 2등급, 1등급 맞는 사람도 생각해봐. 2등급 맞는 사람. 솔직히 열심히 안 했죠. 그치? 근데 나 2등급 맞고 있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공부는 해. 4등급이. 뭐 안 한다고? 열심히는 안 해. 진짜 그냥 엄마가 하라 해서 하는 정도가 4등급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열심히만 해봐. 그럼 2등급은 나와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그치? 그래서 너네 지금 항상 그렇거든. 윈터스쿨 끝나고 나서 항상 애들이 고민이 있지. 너네 같은 친구들 있잖아. 2등급, 3등급 정도의 학생들 고민이 뭐냐면은 과연 내가 1년 뒤에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말했지. 그 무서움 때문에 안 한다니까. 진짜 다 떨어져 나가 진짜. 3월 되면 이만큼 떨어지고 4월 되면 이만큼 안 해. 6월 되면 이제 절반 떨어져 나갔다고 이미. 그치? 하기만 하세요. 하기만 하면 2등급 나와요. 진짜로. 그치?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빨리 올릴까? 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해봐요. 몇 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만 하면 돼. 수능수학은. 딱 4시간씩만 하면은 2등급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쌤, 2등급에서 1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게 필요해요. 열심히로는 안 돼. 1등급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대한민국 4%예요. 왜 이렇게, 이거지. 열심히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거든. 그런 친구들이 보통 1등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등급을 찍으려면 그냥 한번 해봐요. 그냥 생각 없이 4시간씩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길을 찾았을 때 맞을 점수가 1등급 정도는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진짜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은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89%죠. 89% 솔직히 말하면 하긴 하지만 열심히는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만 2등급까지 맞을 수 있어. 한번 열심히 해봐 진짜로.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우지 말 거 그랬어. 자, 나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자, 4번 문제가 뭐라고? 4번 문제가 재작년 9월 평가원 21번 문제야. 5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그 해 수능 문제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아까 말했죠. 1등급 학생들이 이 문제 잘 못 풀었다고. 21번이었다고. 그치? 21번이었죠. 망했어요. 9번이 나왔어요. 9번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4점짜리 문제예요. 그치? 그러니까 첫 4점에 이게 나오니까 21번급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잘 못 푼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 그 이상한 게 사실상 수능의 트렌드를 약간 저격한 거거든. 이 문제가. 그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 네? 근데 한번 잘 봐봐. 진짜 아까랑 문구,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다른 문구가 하나도 없어, 진짜로. 봐봐. 아까 전에 뭐였죠? 두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고 했었잖아, 아까 전에도. 그치? 그래서 두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곡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했어? 이거 체크했죠? 이 문제가 왜 우리 선배들이 잘 못 푸는지 알려줄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021년 수능을 보고 재수한 친구도 있지. 물어봐, 진짜. 너네 삼수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이 문제 그때 잘 풀었냐고 물어봐. 지금 삼수하고 있으면 어쨌든 그 수능도 망한 거잖아. 그치? 이 문제 때문에 망했어요,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재수한 친구 진짜 많거든? 9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쉬운 문제인데 안 풀리니까 개빡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래서 두 곡선과 밑이 통일됐지.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평행 및 대칭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대칭 관계는 딱 봐도 아니죠. 무슨 관계죠? 평행 이동 관계죠. 그럼 이렇게 갈게. 자,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림상 봐도 알겠죠?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 거야? y축 방향으로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혹시 내가 함수 잘못 썼나요? 반대로 썼나요?
sorry. 다시 한번 쓸게. 말이 안 된다 했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지금 누구죠?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그러면은 얘가 몇인 거야? 지금 3분의 8인 거 맞아요? 3이랑 3이랑 3분의 8이야? 3이랑 1. 3이랑 1? 그럼 여기 썸자. 여기 1이고 여기 3분의 8인 거지. 그럼 여기 1이라고요? 고맙습니다. 문제를 잘못 써왔네. 이거지? 그럼 이제 알지? 자, x 플러스 3이 x 더하기 1이 됐으니까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 더한 거지. 그리고 1이 지금 뭐가 됐으니까 3분의 8이 됐죠? 그치? 그럼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분의 5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대칭 성질을 쓴 것처럼 이 평행 이동 사실을 써가지고 문제를 끌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수능의 트렌드를 약간 바꿨어. 또 있죠. 아까랑 달라. 이제 이 정보는 못 써요. 하지만 이 정보는 쓸 수 있잖아. 자, 똑같죠. PQ의 길이가 루트 5죠. 기울기는 5인데. 비울기는 2인데. 아까 문제랑 다르게 하나도 없죠. 그치? 그래서 일단 기울기는 2인데, 자, 기울기 2인데 루트 5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들어요? 몇 대 몇이? 그래, 1대 2야, 그냥. 딱 이거 아니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였어, 진짜로. 쌤, 뭐가 딜레마예요?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기울기 정의해보라고. 그래서 평소 수능 문제들은 이렇게 냈어. 자, 봐봐. 밑이 통일되면 반드시 기하학적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 했지. 그래서 평소 문제는 이 x 증가량 대비 y 증가량이 이 델타 x, 델타 y랑 똑같아서 멋진 기하 해석이 항상 가능했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어때? 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2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봐봐. 나는 이 사실을 써서 문제를 풀던가 이 사실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하지만 이걸 응용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다른 말을 하는 거거든? 다른 말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너네 선택지는 이거야.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누굴 쓸래요? 누굴 쓸 거야? 생각해봐. 내가 밑에 써놨잖아. 아니, 여기다가. 기울기야. 기울기가 지금 2잖아. 근데 하필 얘가 누구잖아? 루트 5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 1대 2가 딱 맞아 떨어지죠, 얘랑. 근데 이 루트 5는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을 피타고라스 정리도 안 쓰이죠. 그럼 내가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얘기 했잖아. 평가원이 저격을 한다고 우리 강사들의 수업들을. 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밑이 통일된 지수 로그 함수는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평행 및 대칭 관계를 활용해서 푸는 건데 이 문제는 솔직히 이 평행 이동은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실 수 있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 태도라는 게 있어. 수능 수학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출제 왔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이게 태도야. 근데 이거야. 수학적 정의, 수학적 성질은 깨지면, 봐봐. 수학 성질이 바뀔 수가 있어? 없지. 정의가 바뀔 수 있어? 없어. 이해돼? 이런 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철칙이야.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태도와 철칙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철칙. 이거는 무조건 바뀌잖아요. 하지만 태도는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고민했어요. 이걸 쓸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쓰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정보랑 이 녀석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푸시면 끝나요. 됐어? 마무리할게. 마무리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난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누구죠? K죠. 오늘 이거 몇 번 했어. 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구하면 돼? 한 점만 알면 되죠. 그치? 그럼 한 점만 알면 되는데 그 한 점의 좌표를 그래서 내가 뭐로 놓자? 미스 놓자. 혹은 이 녀석을 미지수 알파로 놓자. 근데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보자. 야, 이것도 센스거든요. 너네라면은 알파 콤마 함수라 놓을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알파로 잡겠어? 이 녀석을 알파로 잡겠어? 밑에 거. 왜? 함수가 더 깔끔하잖아요. 그치? 그런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볼게. P라는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뭐라고 쓰시면 돼요? 어차피 함수 관계는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1 정도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Q라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뭘 알아요? 평행이동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이 1이고 이 녀석이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1, 2가. 그럼 다시 볼게.
P가 2였으니까 얘는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Q의 Y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요. 어떻게 두 가지 생기죠? 이 녀석의 Y좌표에다가 2를 더해서 누구? 3분의 2에 알파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3이다라고 써도 괜찮겠죠. 문제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써도 괜찮지? 이 알파 더하기 1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관계식을 다시 알파에 대한 관계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알파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온 거죠. 그럼 알파는 무조건 구해지는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알파가 구해지니까 점은 구해질 거고 K는 구한 거죠. 마무리할게.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3분의 2죠. 알파 더하기 1을 넣으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2죠. 거기다가 뭐 한 거예요? 3분의 8. 그러니까 사실상 이 3분의 8이라는 숫자는 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야 단순하게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수능 원칙은 가끔씩 깨져요. 됐어? 원칙, 태도들은 깨질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좀 편하게 계산이 되죠? 어차피 3분의 2 알파 더하기 2는 공통인수로 있고 앞에 3분의 2가 있는 거잖아. 넘길게요. 얘는 1이 있을 테니까 좌변이 누가 되겠어? 3분의 2에 알파 더하기 2에 1에서 3분의 1을 뺀 거니까 이런 계산 니네가 해라. 그리고 3분의 8을 여기다 넘기면 얘가 누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이 되게 심플하게 끝나죠. 얘가 1이란 얘기야. 그래서 알파는 몇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이 녀석의 좌표는 누구라고 쓰시면 돼요? 3분의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3분의 몇이라고 쓰시면 돼요? 5인가요? 마이너스 2, 얘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굴 넣을 거야? K를 구하기 위해서 K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y죠. 계산 생각보다 심플하죠? 4 더하기 2 하면 정답이야. 아실 수 있겠죠? 3분의 17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할게. 4번과 5번은 좀 분석을 해봐. 자, 4번과 5번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 4번은 밑이 통일돼서 평행 및 지진 관계를 쓴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밑이 통일됐는데도 불구하고 평행이동 관계를 안 쓴 되게 특이한 문제예요.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지. 강사가 수업을 할 건데 내가 수업을 할 건데 있잖아. 이 문제를 빼는 게 좋지. 내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왜 넣었어요? 강사를 믿지 말라고요. 진짜로. 저격당할 수 있어요. 그치? 태도는 언제든 저격당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6번, 7번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에 넘어갈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가르칠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재수생한테 수업하면 이게 큰 임팩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2에서 고3 넘어오는 현역생들한테는 꽤 임팩트가 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 딱 두 개만 하고 1교시 마무리하자. 함수의 개형 결정 요소. 자,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 나 확신할 수 있는데 여기서 2명 정도일 것 같아. 이거 대답하는 사람. 2명은 되려나? 자, 2초 줄게요. 너네 머릿속에 도화지 하나 있지? 응? 그 도화지에다가 그려봐요. 지금 머릿속에다가 이 그림. 2초 훨씬 지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 그림 그려진 사람 손 들어봐. 1명? 2명? 2명. 봐봐. 내가 2명이랬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99%는 이걸 2초 만에 못 그려요. 자, 왜 2초 만에 못 그리는 줄 알려줄게요. 너네 지금 내가 2초 만에 그리라고 했을 때 이 생각부터 했을걸? 일단 로그 2분의 1의 2x를 그리려고 했을 거야. 그 다음 대칭을 한번 했겠죠.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하려고 했겠죠. 스텝이 3가지에 걸쳐지죠. 2초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만약에 내가 1분 주고 이거 그리라고 하면 여기는 모든 사람 다 그려요. 그치? 근데 봐봐. 이 그림을 그리는데 1분 걸리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봤자 어차피 3등급 이하 점수 맞을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다시 지수 로그 함수의 1차 함수 합성된 건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무조건 2초 만에 그려야 되거든? 그거를 지금부터 가르쳐 보는 게 이거예요. 딱 3개밖에 없어. 지수 로그 함수의 개형 결정 요소는. 근데 이미 너네가 이제 1번과 2번 알고 있죠. 너네 보통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첫날 처음 수업할 때 배울 때 얼마나 걸려? 보통 인강쌤들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나? 그 정도 걸려. 왜? 너네 지수 로그 함수 처음에 어떻게 배웠어? 기억나? 선생님이 지수 함수 딱 가르칠 때 처음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뭐예요? 그렇게 생긴 거의 밑이 뭐죠? 보통 2야. 이거 봐봐.
나는 2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2라고 대답하고 너네 속에서 다 2였지.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항상 누굴 그리거든? y는 2x를 그려. 왜? 1,2 지나는데 2,4 지나면서 점점점 찍어보면서 이제 가르치잖아. 그치?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지수로 가면서 가르칠 때 일단 y는 2x 그리는 거 가르치고 y는 3xy 비교를 해. 그 다음에 2분의 1xy 비교를 해. 3분의 1xy 비교를 해. 그리고 로그 함수 y 비교를 해요. 그 그래프 한 8개 정도를 그려봐야 돼. 그래서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너네 해봤죠? 그치? 그 1시간 반의 요약 정리를 딱 10분 하자고. 1번. 지수 로그 함수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 한 8개 정도 그래프 세트들을 그려보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야. 차이점. 지수함수의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의 밑을 a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의 밑을 a라고 잠깐 놔볼게. 자,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어쨌든 모양은 a가 결정하죠. 그래서 a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밑이라고 이제 강조해서 밑이야 a를 밑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기억나냐? 지수함수는 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올라가죠. 근데 그 범위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올라가죠?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할까? 밑이 증가하면이라고 하자. 에서 올라간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그려볼게. 근데 이게 너네가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한번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자, 이 y는 2x지. 그렇지? 너네 이제 y는 3x 제곱하면서 그릴 수 있지. 됐지? 그렇지? 어때요? 밑이 어때졌어요? 커졌지? 그랬더니 어때요? x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함수가 뭐 했어요? 올라갔지. 쌤 당연한 얘기를. 이 당연한 걸 시험에서 못해. 왠 줄 알아? 너네 이런 거야. 만약에 2x랑 3x는 자를 그리거든?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2분의 1x랑 3분의 1x를 바로 그리라고 해. 그럼 은근히 잘 못 그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야. a랑 b는 1보다 작은데 a보다 b가 더 크대. 로그 bx랑 a의 x제곱 함수를 다이렉트로 바로 그리래. 그럼 못 그려 너네. 그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네가 잘 그리기 위해서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지수함수는 밑이 증가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자, 근데 쌤, 밑이 1보다 큰 건데 밑이 1보다 큰 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이게 자, 4x는 더 올라가지? 5x는 더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너네가 그럼 비교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거거든. 한번 해볼게. 2분의 1x 한번 그려볼게. y는 2분의 1 x제곱 함수죠. 3분의 x제곱 함수도 그릴게. 너네 이 대칭 정도는 이해하고 있죠? 3x랑 3분의 1 x 관계 정도도 모르고 들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 y는 무슨 함수야? 3분의 1의 x제곱 함수 관계죠. 야, 잘 돼? 잘 돼? 근데 봐봐. 쌤 말 불한 것 같은데? 봐봐. 아까 전 초록색이 더 위에 있었지? 올라갔지? 근데 이번엔 2분의 x가 계수가 역전해서 2분의 x가 더 큰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2와 3을 역수로 돌리는 과정 속에서 2분의 1과 3분의 1의 대소관계도 어떻게 했어? 역전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이 1보다 작아도 밑이 커지면은 무조건 뭐예요? 올라간다고 하실 수 있겠죠.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야. 밑이 커지면 다시 봐. 밑이 얘가 제일 요 4개 중에 밑이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지. 그치? 어때요? 올라가잖아. 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돼? 외우시면 돼요. 그럼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로그함수는 다르다는 거네. 로그함수 기억나나? 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더라? 얘는 내려가죠. x 근데 범위는 좀 다르죠. x는 1보다 큰데 에서 내려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니네가 그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얻은 결론이 딱 이거 하나거든. 괜찮아요?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줄게. 자, 이게 y는 로그 2x지. y는 로그 3x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어때요? 내려간다고요. 로그 2분의 1x랑 로그 3분의 1x의 관계는 너네가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지? 넘어갑시다. 그럼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봐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특이한 숫자 기준으로 정의역이든 뭐 어떤 변수든 분류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라고 했죠. 봐봐. 우리 지수함수에서 로그함수에서 제한하는 게 있죠. 밑이 누구보다 클 때만 정의하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일단
일단 0보다 큰 것만 정의해.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건 좀 생각할게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0보다 큰 a 중에 하나를 제외하죠. 누구? 1? 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1의 x제곱 함수는 누구죠? 1이죠. 그럼 일단 지수함수가 아니라 정의 안 해. 그럼 로그 함수는 a가 1일 때 왜 정의를 애초에 안 하지?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y는 1함수를 역함수를 돌려봐. x는 1이거든. 그건 함수가 아니야. 그렇지? 그게 정의 아니야.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 가장 특이한 숫자는 누구라는 거야? 밑 중에서. 1. 1은 정의를 안 하지. 그래서 너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를 보려 하면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이 그림을 통해서 다 설명했지. 뭐야? 봐봐. 밑이 1보다 큰 것들이 누구죠? 얘네들이죠. 밑이 1보다 작은 게 누구죠? 얘네들이죠. 그렇지? 로그함수 똑같지? 밑이 1보다 큰 게 얘네들이잖아. 그렇지? 어때요? 밑이 1보다 클 때 함수가 뭐하고 있어? 우와, 함수가 우와 올라갔지. 밑이 1보다 작은 애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래서 알고 있지. 지수로그 방정식 풀 때 이게 항상 메인이잖아. 밑이 1보다 커요?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증가함수가 된다고. 자,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함수가 된다고? 감소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너네가 그 1시간 반 동안 수업 듣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남았어요, 아직. 이제 지워도 되지? 이해는 다 되니까. 마지막. 3번이 중요해, 3번. 봐봐. 내가 예제를 2개를 들 거야. 아까 전에 들었던 예랑 포함해서. 아까 뭐라 썼냐? 이걸 썼나? 이걸 합시다. 이거 적은 예제.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지. 2초 줄 테니까 이거 그리라고 하면 다 그리지. 왜? 로그 2x는 머릿속에 있잖아. 그거 그냥 옮기면 되니까. 봐. 얘는 스텝이 1개고 얘는 스텝이 3개 이상이니까 못하는 거지. 그 스텝 같은 게 애초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지금 배운 저 2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밑이 누구보다 커요? 1보다 크죠? 얘는 누구의 개념이? 증가의 개념이죠. 자, 밑이 누구보다 작아요? 2분의 1, 1보다 작죠? 얘는 감소의 개념이죠. 자, 미적 선택자들은 전혀 헷갈리지 않을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증가함수죠? 근데 너네 알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자, 얘도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그럼 증가랑 만났어요. 그럼 함수 어떻게 돼있어? 당연히. 그쵸, 증가죠. 네? 근데 미적 선택자들은 그냥 쉬워요. 자, 감소함수 합성하면 어떻게 돼? 증가함수 되지? 그치? 쌤, 저 미적 선택자가 아닌데요? 증가함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감이 합쳐지면 왜 증가가 됩니까? 간단해요. 자, 감소함수가 뭐야? 내려간다는 거지. 근데 이 함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뒤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치?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얘도 내려가는데 정의역도 뒤로 백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증가해요. 하실 수 있겠죠? 이게 합성함수의 원리인데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미적 선택자 아닌 사람들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봐봐. 내가 지금 너네가 이 문제를 막 스텝 같은 걸 거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봐봐. 두 함수 그냥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떤 함수가 나와도 다시 어떤 함수가 나와도 그냥 밑이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상태만 보면 증가 감소는 바로 파악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지금 이 증가 함수를 못 그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수 로그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2차 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둘 중에 하나죠. 형태가. 말해봐. 그 둘 중에 하나 봐. 그게 이걸 뭐라고 해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요? 위로 볼록이라고 하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머릿속에 아무거나 그려봐요. 어때요? 둘 중에 하나죠.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해돼? 오늘 다시 봐봐. 이게 문제야. 이 증가한 함수가 이렇게 증가할지 이렇게 증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네가 이제 어차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 알 수 있잖아. 그럼 너넨 딱 뭐만 이제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볼록성을 어떻게 따지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단어는 끝인 거라고. 절대적으로 모든 함수 다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볼록성 체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봐봐. 너 정근선이 뭔지 알죠? 로그가 이제 0 되는 순간에서 무조건 로그 안에가 0 되는 순간에서 무조건 정근 생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정근선이 누구죠? x는 4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근선이 누구였어요? x는 2죠. 잘 따라오고 있니?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이 녀석은 4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4보다 크죠. 당연한 거야. 야, 영원히 얘를 향해 다가야 정근선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영원히 얘를 다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그림인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이거야.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다시 봐봐. 이 녀석은 4-2x니까 x가 2보다 크면 안 돼. 2보다 작은 거야, 오히려. 2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될 건데 이 함수 증가해야 되는 거지. 증가하면서 얘를 타고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거지. 앞으로 너네가 지수 로그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딱 봐.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점근선 하나 그리고 그거 타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쌤, 그래프는요. 원래 x축, y축까지 그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로그 함수는 y축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하지? 점근선만 중요하지. 하지만 x축은 중요한 게 맞아요. 쌤, x축은 그러면 안 그립니까? 그려야지 당연히 원래. 그려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린다고요? 아무렇게 그려. x축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인 거잖아. 얘가 1이 되는 순간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어. 됐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 관련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풀면 조금 이제 체화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거 관련 문제 두 문제만 딱 풀고 시간 좀 많이 걸리더라도 쉴게요. 그래서 딱 두 문제만 더 풉시다. 집중해봐. 좀 졸리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랑 이 시간이 조금 졸리긴 해요. 밥 먹고 오는 시간이라서. 근데 집중 좀 잘 해봐. 자, 6번입니다. 야, 이거 6번 문제 진짜 기가 막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책이 쉽지 않아요. 이 6번 문제 아마 1등급 학생들한테 주고 5분 안에 풀어봐 하면 1등급 절반 못 풀거든. 솔직히 이 정도 아니면 14번에 내도 쉽긴 하지만 쉽다고 평가는 듣겠지만 솔직히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14번으로 이 정도가 나오면. 준킬러급입니다. 자, 볼게. 두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fx는 3의 x제곱 함수고요. gx는 2분의 1 x제곱 함수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거지? a, fa라는 점이 있대요. 자, 마찬가지. 이 그래프 위에 누구? b, gb라는 점이 있대요. 잘 따라오고 있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문장을 잘 읽어야 돼. 너와 누구?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 정의를 했어. 그걸 L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야? 그냥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있는 점 하나 찍은 걸 L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볼게요. 기억. 자, A는 0보다 크대요. 자, B는 0보다 뭐하대요? 작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L의 Y절편이 크대 1보다. 이거를 증명해보자라는 거야. 니은은 A는 0보다 크대 2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L이라는 녀석이 L이 뭐하? Y 뭐라고 했죠? Y축과 평행하대. 또 평행 조건 같은 거 주네. 그러면은 어렵다. 2분의 일단 이게 이제 기죽이는 방법이죠. 뭔가 어려운 말을 써요. 이 녀석은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래. 보통 여기서 포기하는 거지. 이제 3등급 정도가. 디귿. 자, 마찬가지야. 직선 L이 X축과, 이번엔 Y축이 아닌 X축과 평행하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더하기 B가 누구보다 0보다 작다. 이거를 한번 증명해보자. 일단 봐봐. 이 문제는 그림 없이는 못 풀죠? 근데 그림 안 그렸으니까 내가 그려야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남학생들 그림 잘 그리니? 여기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나도 남자라서 알아. 잘 못 그려. 나도 그림 되게 잘 못 그리는 편이거든. 그래서 봐봐. 만약에 있잖아. 그냥 생각 없이 3x 그리고 2분의 x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림이 왜곡돼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 뭔 말인지 돼? 물론 그림의 상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일단 실력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어쨌든 간 실력이 안 좋으면 그림이라도 예쁘게 그려야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3x랑 2분의 1x는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론 되지. 진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3x랑 얘를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없지만 이건 되지. 3x랑 무슨 함수랑은 비교가 가능하죠? 3분의 1 x제곱이랑은 다이렉트로 비교가 가능하지.
이렇게 볼게. 3분의 1x랑 2분의 1x랑은 다이렉트 또 비교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3x랑 2분의 1x는 아예 다르게 생긴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3x랑 비교할 수 있는 3분의 1을 도입하면은 이 세 개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반대로 2분의 1x랑 비교할 수 있는 2x를 그리면 어쨌든 세 개를 다 비교할 수 있지. 선택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3분의 1x를 추가로 더 그리던가 2x제곱 함수를 추가로 더 그리던가. 근데 그냥 앞에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나는 지금 너네한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남학생들 비교 대상을 항상 그리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나한테는 지금 누구의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 거야? y는 3x를 그리기 원하죠. 근데 쌤 이게 왜 헷갈립니까? 저는 그냥 다이렉트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 남학생들 중에 쌤 여기에 3x니까 2x는 요점이고 2분의 1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틀린지 알려줄게. 자, 2분의 1은 신경을 여기를 잘 써서 그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비슷하게 그리거나 혹은 이제 올라 그리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서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y축 선대칭 함수인 정확하게 대칭처럼 비슷하게 누굴 그려놓고 y는 3분의 1 x의 제곱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대충만 그리면 되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잖아. 3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크지? 밑이 커지면 뭐 한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럼 어쨌든 뭐야? 2분의 1에서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얘가 누군 거야? y는 2분의 1 x. 근데 아까 내가 높아하시면 이제 말했던 게 뭐야? 자, 봐봐. 보통 남학생들이 여기는 바보가 아닌 게 잘 그려. 근데 여기서 힘을 빼서 무너져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이래서 틀리는 거야. 됐지? 계속해서 진행해주지.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자. 자, 이 문제에서 얘가 F였죠? 이 문제에서 얘가 누구였죠? G였죠? 자, 우리 저번에 수투 때도 많이 했어. 이런 거 왜 주는 거라고요? 케이스를 줄여주는 거야. 자, A는 사실상 와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FA는 한 이쯤이라고 그냥 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를 누구라고 한번 해보자. A, FA라고 하자 이거지. 자, 마찬가지야. B는 0보다 작대. B는 0보다 작다니까 X좌표가 0보다 작은 한 대충 어디쯤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쯤을 고려해보면 되겠지. 아무 데나 일단 찍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는 거야? L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야. 그 L이라는 직선이 어때요? Y절편이 몇이야? 1보다 1은 어디 있는데? 1은 알자니네. 이게 1이잖아. 1보다 크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무 데나 연결해도 1보다 크죠. 근데 이거 왜 넣는지 잠깐 소개 한번 해볼게. 너네 아래로 볼록 함수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 함수 증명할 때 보통 이렇게 증명하기도 하거든. 예전에 서울대 구술 면접에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증명하세요. 근데 아래로 볼록의 성질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거든, 그 문제가. 아래로 볼록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아래로 볼록 함수 두 개를 연결하면은, 그래서 이걸 증명하라서 서울대 구술 면접에서 옛날에 두 점을 연결하면은 이 직선은 항상 누구보다 얘네들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아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지. 그냥 진짜 증명하면 되는 거였어,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볼게. 아래로 볼록은 특징이 뭐라고요? 두 점을 연결하면은 모든 함수값보다 직선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연결하면 무조건 뭐보다? 이 직선에 있는 것들보다는 무조건 누가? y값이 커요. 근데 이 아래로 볼록 함수의 최소값이 1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1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걸 낸 건데 너네는 그런 관심 없지? 시간 눈으로 그냥 1보다 크니까 맞는 거예요. 했어? 자, 그래서 기억은 못 푸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럼 니은 한번 물어볼게. 또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지수로그 함수를 잘 푸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를 많이 그리잖아. 웬만한 한 개에서 기억 니은 되고서 다 끝내거든. A는 0보다 크대요. 자, A는 0보다 크대, 지금부터. 그러면 아까랑 똑같지? 그냥 얘로 잡아 상관없잖아, 사실상. 어차피 기억이랑 니는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근데 L이 Y축과 평행하대. 너는 이게 독해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말 그대로는 L이 Y축과 평행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을 수학적으로 번역하면은 어떤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 있거든? 그걸 뽑으라고 지금 이 문제를 만든 건데, 뽑아봐. 맞아요. 이거예요. 봐봐. 우리 수학도 약속들이 있지? 그치? 이런 말이 나오면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 해석을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우리 수학이야. 자, 근데 방금 친구가 뭐라 했어? L이 Y축과 평행하대. L은 누군데? 이 점과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하고 뭐 이런 걸 연결한 거야.
근데 하필은 뭐라고 했어? 그 직선이 누구랑 y축과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누군 거야? b, g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저 L이 y축과 평행하다는 말이 우리 문제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A랑 B는 같아요라는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봐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놓치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10의 N은 A고 N B야. B는 왜 안 알려주지? 이런 게 되는 거야. B는 알려준 거야. B가 A라는 말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하면 되지. A는 0보다 크고 A는 B랑 같아요. 이러면 다 풀어.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는 말을 다시 돌려한 거야. 이해했어? 그걸 번역해야 돼요.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증명을 해야겠네. 사실 누구 증명하면 돼? FA가 뭐였어요? 3의 A제곱이죠. 3의 A제곱이죠. G의 A는 누구예요? 2분의 1의 A제곱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뭘 증명하면 끝나는 거죠?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죠. 2분의가 1보다 크니까 그냥 2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어떻게 증명해? 지금부터? 자, 봐봐. 이게 수능 수학으로는 그래서 좀 가치가 좀 떨어진 이유가 직관을 활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 봐봐. 생각해봐. 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뭐죠? 이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중간쯤인 거잖아. 그 중간쯤은 당연히 얘보다 클 것 같아. 왜? 얘는 천천히 감싸고 얘는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비교적 이 녀석이 쭉쭉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논술에 이딴 식으로 쓰면은 무조건 불합격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증명할까? 4x가 큰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니까. 맞아요.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큰 것보다 뭐 하다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큰 것보다라는 표현보다는 작은 것보다 2가 더 작다라고 증명해주면 돼요. 다시 봐.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2보다 큰 거를 또 보면서 얘보다 작은 걸 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잖아? 나 이렇게 할 거야. 이 녀석보단 작은 걸 볼 거고 이거조차도 2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끝나요. 내 이 말을 왜 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왜 3분의 1x를 굳이 그리는 줄 알겠어, 이제? 눈에 보여? 여기가 어차피 a죠? 요 녀석이 사실상 누군 거예요? 2분의 1 a죠. 얘가 누구니, 그러면? 3분의 1 a라고. 봐봐. 얘보다 얘가 크잖아. 그래서 뭐야? 3a. 2분의 1 a는 3분의 1 a보다 큰 거예요. 기하적으로 봐도 아니면 그냥 대수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쌤 왜 이렇게 끌어갑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역수관계죠. 그리고 둘은 무조건 뭐죠? 양수죠. 뭐 쓰고 싶어요? 산술기하 평균 쓰고 싶어요. 너네가 고1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치?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너는 크거나 같죠? 2배 루트 이거 곱, 즉 다시 말하면 2보다 크거나 같죠? 쌤 2보다 크다는 거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걔보다 크니까 2보다 큰 거예요. 됐어? 하실 수 있겠죠? 증명가. 니은 맞아요. 괜찮죠?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디귿 풀자. 오케이. 직선 A.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게 아니고 Y축과 평행한 게 아니고 누구래요? X축과 평행하대 이번에는. 이게 L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진짜 1등급 친구들 진짜 많이 틀려. 내가 풀려봐서 알아. 봐봐. 어쨌든 그럼 여기가 A죠. 그럼 볼게. 이 직선 A랑 만난 요 점을 그럼 또 누구라는 거야? B라고 하겠지? 그럼 어때요? 자, 일단 느낌으로 오죠. B가 원점에서 더 멀지? A보다. 이해돼? 그럼 A랑 B랑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그럼 디귿은 맞아 틀려? 맞다고 해서 보통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고단수죠. 출제자가 너네가 수학을 되게 못하는 걸 알고 낸 거거든, 이 문제에서. 쌤, 왜죠? 맞는 것 같은데. 뭘 놓쳤죠, 친구가? 밑에서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기역, 니은과 디귿의 차이가 있죠. 기역과 니은은 케이스를 줄여줬죠. A는 0보다 크다고. 디귿은 안 알려줬죠. 너네가 케이스 분류를 시작과 동시에 하지 않는 순간 이 문제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A는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0인 거 다 생각해봐야 돼.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윈터스쿨에 되게 천재 한 명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 짱구를 잘 굴린다는 거야. 얘가 내가 뭐 멋지게 증명해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뒤에서 그냥 틀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A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 0이 돼도 상관없지. 쌤,
A랑 B가 둘 다 얘면요. A 더하기 B는 0이니까 발레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A가 양수라고 가정된 건 기억 니은이니까 디귿은 그냥 A를 0이라고 친 거지. 그래서 A랑 B랑 0이라고 치면은 두 점을 지나면서 L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똑같으면. 그치? 그래서 발레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단 그렇게 풀면 일단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자, 봐봐.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팩트예요. 이건 맞아.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대로 풀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A가 음수였으면 A가 0일 때 당연히 틀리는 거고 그래서. 그치? A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치자고. A가 음수였어요.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이제는 A가 어디 있는 거야? 반대로 여기쯤이라고 할게. 여기쯤이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랑 뭐 하다 했으니까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쯤이 누가 되는 거야? 오히려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즉 다시 말하면 뭐야? B가 더 머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더 머니까 오히려 A 더하기 B가 누군 거예요?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했지. 양수 조건, 음수 조건, 케이스 줄이기야. 안 분류했어? 그럼 분류를 너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이 문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위에 했으니까 쌤 밑에도 해봐야 되죠? 이게 아니야. A가 0보다 큰 것도 해보고 0보다 작은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요. 만약 이게 내 논술을 너네가 언젠가 생각보다 많을 거야. 봐봐. 너네 논술 공부 안 할 거지, 지금. 웬만하면 안 하지. 근데 너네 논술을 안 볼 것 같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중에 절반은 수능 그러니까 망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점수는 못 받을 거예요. 그렇지? 항상 그렇잖아. 항상 니네 인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이끌어가진 않지. 분명히 너네가 수능 날 나오면서 잘 봤어도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무조건 논술 본다. 내가 알려줄게요. 이 중에 70% 논술 시험 보러 무조건 가요. 그럼 봐봐. 지금부터 조금씩은 준비해놔. 우리 1등급 학생들이 논술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 A 더하기 B는 0보다 크잖아. 왜? 그림상.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써야 되는데 그 설명을 대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글로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가 A죠. 이 함수의 대칭함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여기. 얘가 누구죠?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보다 B가 크죠.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아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A니까 얘는 대칭함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보다 B가 크니까 B 더하기 A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시면 돼요. 아실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도 되나? 한 문제만 더 풀게. 아,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7번. 7번도 어려워. 이것도 1등급 친구들 중에서도 5분 주면은 아마 절반이 실수로 틀릴 거야. 다시 실수로 틀릴 거야. 근데 그 실수를 안 해야 96점이죠? 0, A, B, C. 오케이? 자, 그리고 A랑 B는 1이 아니래요. 오류 발생하면 안 되니까. 기억. 로그에. 얘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A, B. 근데 중요합니다. 로그에. A에 C. 자, 니은. C는 1. 케이스 분류해줬어요. 특수 상황을 알려줬죠. 로그에 A에 누구예요? 지면대상 B. 마찬가지로 로그에 B에 A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디귿은 C-A. 로그에 B-A.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자, B-A가 되고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로그에 C에 -A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중에 맞는 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거든. 천천히 해볼게. 야, 기억? 이거 푸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자, 기억과 니은의 괴리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해볼게. 기억은 누가 통일돼 있죠? 밑이 통일돼 있죠. 그럼 B와 C의 대소만 보면 돼. 다시 근데 볼게. 조심해야 돼요. 원래 A, B, C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안 나눠줬죠. 뭐를? 1 기준으로. 그럼 너네가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자, 봐봐.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B보다 C가 더 크니까 이건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기억에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요. 만약에 모이면은 A가 1보다 작으면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수 있어? 감소함수가 될 수 있지.
그럼 더 큰 걸 넣으면 오히려 뭐예요? 더 작아진다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럼 니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 한번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C가 1이니까 A도 1보다 작은 거고 B도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둘 다 감소함수는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니은과 기억의 차이는 니은은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다르죠. 근데 너네 이제 알잖아. 어차피 A든 B든 감소함수면은 뭐 한 거를 더 작은 걸 넣은 게 어쨌든 커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야? A 때문에 이 함수는 더 커진다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지금 현재 상황 얘는 더 커져. 다시 오른쪽은 당연히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뭐 한 거니? 더 작은 걸 넣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감소지만 누가 더 커져? 밑이 더 크죠. 아까 말했잖아.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누구 때문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 올라가는 개념인 건데 밑쪽 거는 B가 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밑이 커지면 내려가지. 그래서 어떻게? 얘는 커지는 개념이 얘는 내려가는 개념이니까 상충되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밑도 다르고 진수 조건은 다르지만 둘 다 커지는 개념은 당연히 더 크지. 그치? 근데 이건 상충되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지 너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밑이 다를 때 어떻게 해요? 예? 로그 B분의 로그 A. 그걸 무슨 공식이라고 하죠? 배웠잖아요. 이름이 있잖아, 걔는. 밑변화 공식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밑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밑을 통일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밑변화 공식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말했어요.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A라고 하지요. 그럼 되잖아. 하실 수 있어요? 해볼게. 그래서 친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 볼게. 밑은 그냥 상용 로그를 합시다. 10으로 할게요. 상용 로그 알죠?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뭔지도 알잖아. 로그 F에 로그 A.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로그 A 마찬가지로 로그에 왜 이렇게 글씨를 로그 A 마찬가지로 로그 B.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항상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너네 지금 이 문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고 싶어요? 분모 분자 아니 양변에 로그 A 곱하기 로그 B를 곱하고 싶죠. 근데 조심해야 돼. 등호일 때랑 부등호일 때 조심해야 되죠. 왜? 얘랑 부호가 같으면 두 개를 곱하면은 부호가 바뀌지 않지만 이 녀석의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부호가 바뀔 수도 있어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 우리 상용로가 어떻게 그리는 줄 알지? 상용로가 어떻게 그리죠? 대충 상용로는 이렇게 그리잖아. 어차피. 그치? 근데 이미 알려줬지. 지금 얘가 1이거든. 얘가 1. 그치? 근데 A도 B도 누구보다 작다고 했어요? A도 B도 1보다 작다고 했지? 그럼 결국 어디 있는 거야? A는 대충 한 여쯤에 있는 거고, 자, B는 대충 한 이쯤에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여기랑 여기 둘 다 뭔 거야? 음수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의 부호는 음수니까, 크로스로 곱해서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거의 제곱이라면 어차피 동시 조건인 거라고. 그럼 증명된 것 같은데, 로그 A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제곱하면은 당연히 더 크겠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됐어? 근데 디귿이 페이크예요. 자, 1등급 정도의 친구들이면 디귿을 무조건 분석은 해. 분석을 했거든? 분석하고 틀려. 해볼게, 지금부터. 그리고 이 단원에서 기울기를 잘 물어보는 이유 하나 또 소개해볼게. 자, 그럼 이제 방금 우리 가졌죠? 자, 봐봐. C-A는 양수지? B-A도 양수지? 근데 봐봐. 여기는 CA, 여기는 BA, 여기는 BA, CA. 아다리가 안 맞아. 그럼 너네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내신 공부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봤을걸? 얘 곱하기 얘로 뭐예요? 나눠요. 그럼 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신에 더 많지 이런 문제는. 해보자고. 좀 다이렉트로 가도 되죠? 어차피 둘 다 부호는 양수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B-A로 바꾸지. 마찬가지로 이걸 누구라고 바꾸지? C-A라고 바꾸지. 문제 안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너네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A,A에서 B, 로그 B까지 기울기. A,A에서 C, 로그 C까지의 기울기죠. 그럼 사실상 내가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돼. 아까처럼 그냥 상용 로그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상용 로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Y는 로그의 뭐예요? 그냥 X 정도라고 그렸다고 칠게. 쌤, 근데 A,A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A가 뭐죠? 어디 위에 있죠?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 문제 되게 잘 풀어. 잘 풀고 틀려, 보통. X지. 그럼 A는 대충 어디 있겠어?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양수네. A는 일단 양수네. 근데 1보다 큰지 작은지 신경 쓰지 말고 A는 대충 여기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우리 보통 친구들 어떻게 틀리는지 알려줄게요. A보단 B가 더 크다 했지. 그럼 대충 B가 여기다가 칠게. 그렇지? B보단 C가 더 크다 했지. 그럼 C는 여기다가 칠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기울기랑 비교해봐.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진짜 1등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틀려요. 틀렸어요. 왜 틀리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어디 쓸지 모르지만 그래도 쌤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은데? 더 커지면은? 얘네들 놓친 게 이거거든? 접하는 순간 있겠죠. 이걸 B로 잡으면은 더 작아진다. 이걸 놓쳐요. 보통 학생들이. 이해돼?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되게 특이한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수능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긴 해. 그냥 뭐야? 그냥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하기 좋잖아.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지금 교재에 넣어서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발레가 있어요. 근데 봐봐. 이 내용을 출제한 수능 기출문제가 있어. 너네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야. 2017년도 수능 가형 30번이거나 2018년도 수능 가형 30번이야.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왜? 만점자가 100명밖에 없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100명밖에 없어요. 푼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야,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한 40명 정도 시험 봤다고 치자. 1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찍을 수 있잖아. 어차피 정답은 10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 맞춘 사람 100명이거든요. 그 중에 70명은 1000분의 1의 확률이 찍힌 거야. 그래서 맞은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하고 싶은 얘기. 한 30명 푼 거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 중에. 그 30명 중에 누구도 있겠어. 그치. 재수생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잘한 애들이, 물론 이제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이제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서 잘한 애들도 의대 보기 위해서 막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 다 포함해서 30명 맞췄다고.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전부 다 못해.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못했던 게 이거거든. 자, 물론 미적분 문제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fx는 4차 함수였어. 딱 이거야 그냥 결국에는. 그래서 이 녀석, 말 자체가 딱 이거 하나였거든. 이 녀석의 극대값이 일치한다. 이거를 통해서 4차 함수 fx를 너네가 추론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봐봐. 아까랑 똑같죠? 이건 뭐야? a, 0부터 시작해서 x, fx까지 기울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a, 0이 대충 한 여기야. 이해돼? 봐봐. 아무렇게나 어렵게요. 4차 함수. 최고차 함수는 음수였거든, 그 문제에서.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x, fx라고 쳐봐. 그럼 이 녀석의 함수값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이 순간의 x의 이 녀석의 함수값인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x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는 어떻게 돼요? 커지지, 증가하지. 방금 이게 그걸 낸 거야. 하필이면 이 점에서 뭐 해요? 접하는 순간 있을 수 있겠지. 접하는 순간까지는 기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 순간을 극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볼게. 기울기로 정의된 함수는 접하는 순간에서 반드시 뭘 가져요? 극점을 가져요. 그럼 극소는요? 그래서 여기가 극소인 거야. 이해돼? 이 순간의 x의 값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추론해야 돼. 극대값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접선을 가져요. 중근이에요. 4차 함수 해석 끝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17년도 수능 30번 문제거든. 대한민국에 푼 사람 없어요. 30명 정도 있다고 칠게.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재수생 기준으로 4등급이라고 칠게. 재수생 4등급, 작년 수능 4등급. 해설 강의 한 번 듣잖아?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추론이 되게 깊은 문제인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방금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건 뭐야? 기울기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의 순간은 뭔 순간이다? 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접하는 순간이 존재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계속해서 증가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 하에서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수능스럽지 않거든. 자, 봐봐. 너네 있잖아. 다시 물어볼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1교시 딱 마무리할게.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지 않아. 봐봐. 지수 로그 함수에서 다시 지수 로그 함수에서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에서 기울기의 대소 비교를 물어보거든요. 좀 풀어본 사람 알아. 자기 소리 조금이라도 풀어본 사람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은 항상 기울기의 비교를 물어봐. 왜 그럴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아니, 솔직히 쉽지는 않아. 하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 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딱 보면은 경향성이 파악이 되거든. 말했잖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특이한 성질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볼록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는 이게 명확해. 이 점 기준으로 x의 값이 증가하면 기울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감소하죠. 이 점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계속해서 어때요? 증가하죠. 니네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모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다 봐봐. 기울기 해석할 때 스타트점 하나 있거든? 그 스타트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요? 곡선 위에 있어야 돼. 곡선 위에 있어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성질에 의해서 기울기의 대소 비교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평가원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냈어요. 이해돼? 근데 그래서 아까 문제가 좀 이상한 거야.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문제에서는 기울기의 대소 관계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다시 봐봐. 명확하게 비교, 다시.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 칠게.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까지 기울기를 너네가 봐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면 너네가 아무렇게나 그릴 거 아니야. 대충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랑 이 녀석의 기울기가 명확하게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다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시험을 출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가르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지수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기울기의 대소 비교를 한다. 스타트점은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준다?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아준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문제는 기하적 해석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